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imensionality Reduction, 차원 축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속성 혹은 특징 다 같은 말이에요. Variable, Feature, Property, Attribute 다 같은 말이죠. 이런 것을 차원, Dimen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차원이 많은 것을 고차원이라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피처가 많은 것을 고차원이라고 그러고, 그런 고차원적인 것을 저차원으로 피처를 줄이는, 속성을 줄이는 행위를 차원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차원 축소를 하는 목적은요, 차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요. 차원의 저주는 뒤쪽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들은 이 차원을 줄이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할 적에 시간과 메모리 크기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적에 가능하면 많은 속성들, 많은 특징들을 수집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차원이 높아집니다.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를 분석을 할 적에는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데이터 수집을 많이 했지만 분석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차원을 축소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속성이 많아서 분석할 게 참 많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속성과 속성들끼리 관련성이 없는 속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련성 없는 속성들을 줄이는 것이 차원 축소입니다. 관련성 없는 속성들을 줄이고 제대로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제대로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속성을 찾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분석이 어려워요.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표를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하면 안 보이던 것도 이렇게 보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시각화를 하면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 시각화를 해야지 보이지, 4차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렇게 찾기가, 눈으로 봐서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시각화할 때 특히 차원 축소를 해서 변수 2개에서 3개 정도만 끄집어내서 시각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차원 축소 방법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PCA 방법이죠. 주성분 분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SVD, 특이값 분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차원 축소 방법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한번 볼까요? 여기 클릭하시면 위키피디아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차원 축소하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리니어, 선형 방식이 있고요. 넌 리니어, 비선형 방식이 있고, 슈퍼바이즈드와 같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습니다. PCA, SVD 여기 나온 것들은 리니어, 선형 방식이고요. 선형 방식이 가장 단순한 방식이죠. 왜냐하면 선형은 결국은 1차 함수예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인 거예요.
모든 특징을 y =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펑션이 되는 것이고요. 함수가 돼요. 그것도 1차 함수가 되고요. 1차 함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대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차 함수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예측이 되죠. 값을 x 값에 따라서 y 값이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도의 문제는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선형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사회현상과 같은 복잡계에 속하는 현상들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의 문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게 요즘의 추세인 거죠. 어찌됐든 이 시간에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것이고, 차원 축소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PCA, SVD는 리니어 엘지브러, 선형 대수학에서 나온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피처가 많은 데이터셋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다큐멘트 데이터셋, 문서가 있고요. 문서 안에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드. 문서와 단어들의 관계를 매트릭스로 행렬, 매트릭스로 표현한 데이터셋. 이게 이제 다큐멘트 데이터셋이죠. 먼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단어 문서 행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DM, Term Document Matrix. 그래서 term을 이제 word, 단어라고 얘기하고요. document가 문서예요. 단어와 문서 간 행렬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단어를 행에, 문서를 열에 집어넣는 거죠. 첫 번째 문서에 파스타 먹방 강남 파스타 데이트, 문서 2에 강남 버스 파스타 맛집, 문서 3에 강남 버스 강남 파스타 강남 맛집,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어는 행에, 문서는 열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단어 문서 행렬을 TDM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문서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피처, 속성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이런 것이 대표적인 속성들이 많은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30년 동안 다양한 스탁들의 데일리 크로징 프라이스, 전 세계적으로 주식 거래소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30년 동안 데일리로 1년은 365일, 365 곱하기 30이네요. 그만큼의 속성이 있다. 어떤 속성이, 어떤 피처가 필요 없는 것이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줄여보자 라는 거죠. 다음은요, 머신러닝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리스트가 위키피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키피디아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쭉 내려보면 이미지 데이터셋, 텍스트 데이터셋, 사운드 데이터셋, 시그널 데이터셋, 피지컬 데이터셋, 네, 바이올로지컬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너멀리 데이터 있고요.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있네요.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가 있고요. 큐레이티드 리포지토리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런 데이터셋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리케인 데이터셋이고요. 허리케인 데이터셋은 허리케인이 언제 발생됐고 시간에 대한 정보죠. 어디에서 발생됐고 위치 정보죠. 그 다음에 풍속이 어떤지, 기압이 어떤지, 이런 온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쭉 정리한 데이터셋이에요. 29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원이 많은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미국 투표율 데이터셋이에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56년, 1860년 연도별로 투표율을 조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에 해당하는 피처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차원이 고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단어 문서 행렬 TDM은 아까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NIST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죠.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필기체 이미지예요. 그래서 0, 1, 2 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기체를 입력을 받아서 예를 들면 숫자 1이다. 그러면 그 1이 해당하는 것을 가로 세로 각각 28개, 28개 픽셀로 되어 있고 28개의 픽셀의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진하게 글씨를 쓴 부분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의 값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나머지 이 0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스파르시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0으로 채워져 있고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시티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축소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MNIST 데이터셋은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미지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차원 축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차원의 저주를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원의 저주는 뭐냐? 차원의 저주는 데이터의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분석에서는 불리한 현상, 어려워지는 현상,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풍부해질 것 같지만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도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MNIST 이미지 데이터를 봤듯이 데이터의 스파르시티가 더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필요 없는 관계없는 차원들로 가득 찼으면 결국은 그것은 스파르시티가 많아질 것이고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가 모든 다른 데이터 오브젝트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없고 대표성을 띠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작업을 하면 분류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클러스터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요약해 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성을 해보니까 속성들이 하나씩 증가한다. 그 속성은 결국은 변수요. 변수는 곧 차원인 것이죠. 따라서 차원이 점점 고차원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증가한 데이터가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차원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할 경우에 이렇게 차원의 저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데이터들을 결국은 분석을 할 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차원 축소 방법이다. 차원 축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교재에서 아주 짧게 설명했는데 PCA가 있죠. 주성분 분석. 이 PCA는 리니어 엘지브러 기술에서 나왔고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찾는 거죠. 그 새로운 애트리뷰트가 주성분이 되는데 그 주성분은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속성의 선형 조합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각각 오서거널, 직교, 다시 말하면 수직하고 있고요. 데이터 변형의 최대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속성 값을 찾는 것이 PCA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속성값, 이것이 주성분이 되는데 그 주성분을 찾는 것이 PCA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것은 결국 리니어, 선형이잖아요. 선형은 y equal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dx4 플러스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 중에서 x1과 x2, x1과 x2가 변수죠. x1과 x2가 속성이죠. x1과 x2가 서로 오소거널, 직교하고 있죠. 지금 90도로 직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별량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성분, 리니어 성분으로 쭉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PCA 분석입니다. 그 많은 속성 x1, x2, x3, x4, 기타 등등등등에서 주성분 x1과 x2를 찾는 거. 그러면 나머지 x3부터 쭈루룩은 뭐예요? 다 제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PCA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PCA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차원 축소를 한다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PCA 기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예는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를 압축하는 때도 PCA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차원이 너무 높아. 고차원이야. 고화질이야. 이거를 차원을 낮추는 것도 PCA 기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는 픽셀로 되어 있고요. 픽셀의 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픽셀은 256가지의 색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256 차원인 것이죠. 첫 번째 거는 4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두 번째는 8차원, 그 다음 16차원, 32, 256. 고차원으로 갈수록 해상도도 높죠. 그 다음에 고화질이고요. 자, 이것을 저화질로 만들 때 PCA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Feature Subset Selection, 데이터의 차원 축소의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Redundant Feature와 Irrelevant Feature가 있죠. 그러니까 Redundant Feature는 중복성이 있는 그런 피처들, 예를 들면은 물건의 상품 가격과 그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 세금, 부가가치세, 판매 가격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세금이 10%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하나의 피처는 중복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자. 그리고 관련성이 없는 피처들은 날려버리자. 예를 들면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어. 스튜던트 아이디하고 그 학생이 받은 GPA 성적,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서로. 이랬을 때 스튜던트 아이디 날려버리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피처와 관련성이 없는 피처는 다 제거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전체 데이터셋에서 원하는 피처 सब셋만 선택하는 방법이 피처 सब셋 셀렉션 방법이에요. 데이터에서 어떤 피처를 선택하고 어떤 피처를 버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하거나 아니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셋이다 라고 하면 많은 속성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 이름, 자동차 제조회사, 자동차의 색상, 자동차의 배기량, 바퀴수, 문짝수, 무게, 길이, 가격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부분들은 도메인 날리지를 알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죠. 교재에서는 세 가지 어프로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Embedded Approach. Embedded Approach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자체에서 이미 이 자체에서 어떤 속성을 사용할 건지 어떤 속성을 버릴 것인지 알고리즘 자체에서 결정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얘기합니다. Embedded Approach. 뒤에서 나오겠지만 Decision Tree 알고리즘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프로치는 필터 어프로치. 필터 어프로치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기 전에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 상관 분석, 상관관계, 커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피처와 어떤 피처가 관계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보죠. 그래서 관계성이 낮은 애들을 삭제하는 그런 형태가 필터 어프로치인 것이죠. 필터링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래퍼 어프로치가 있어요. 얘는 타겟이 되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블랙박스로 놓아요. 블랙박스를 놓고 베스트 सब셋을 계속 찾는 방법이죠. 그 중에 베스트한 피처 सब셋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어프로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피처 सब셋 셀렉션 과정을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표시를 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흐름도에서 네모 박스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프로세스죠. 첫 번째가 탐색 전략, 두 번째가 평가, 세 번째가 중단 기준, 네 번째가 검증 절차,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 서치 스트래티지, 전체 속성에서 속성의 सब셋, 부분 집합을 찾는 행위를 서치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현재 선택한 특정 부분 집합과 기존의 것들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단계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판단 척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판단 척도로는 어떤 기준값 혹은 최적의 값 혹은 평가 목표값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속성의 부분 집합은 특징의 부분 집합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스탑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탑 기준은 보통 얼마나 반복할지 반복 횟수라든지 부분 집합의 평가 측정값이 최저값이다. 혹은 목표값에 도달했거나 특정 임계값을 초과했을 때 이때는 내가 스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어떠한 중단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이 구간을 계속 부분 집합이 들어가면서 평가하고 부분 집합이 들어가면서 평가해서 계속 최상의 부분 집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가 최종의 selected attribute, selected feature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selected feature가 되면
끝으로 밸리데이션 프로시저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의 단순한 방법은 특징 전체 집합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와 우리가 부분 집합을 선택해서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죠. 당연히 특징 부분 집합이 전체 선택한 것, 전체 특징의 집합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생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또 다른 검증 방법으로는 다수의 특정 선택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특징 부분 집합들을 구한 후 각 부분 집합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들을 비교하는 거죠. 네, 다음은 피처 웨이팅,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피처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제거할 거냐 이게 고민하지 말고 모든 피처를 사용하되 피처들의 가중치를 두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피처는 더 높은 가중치로 할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피처들은 조금 더 낮은 가중치를 할당해 주는 그런 방식이 피처 웨이팅 방식입니다. 피처 웨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처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할당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분류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피처 웨이팅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차원 축소, 차원의 저주, 피처 सब셋 셀렉션에 관련돼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